KMC 전산세무 2급 원가회계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본 동영상은 교재가 없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제조 간접비란 공통비입니다. 변동비만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제조 간접비에는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모든 노무비를 포함합니다. 틀렸습니다.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가공비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서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를 구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정비만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7번 3월의 원가 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원재료의 기초재고는 3만원이며 기말재고는 5만원이다. 제공품의 기초재고는 2만원이며 기말재고는 3만원이다. 제품의 기초재고는 4만원이며 기말재고는 3만원이다. 3월에 구입한 원재료 매입액은 8만원이며 직접 노무원가 6만원, 제조 간접원가 8만원이 발생하였다. 직접 재료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비용,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입니다. 제품 계정 차변엔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대변엔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제공품의 기초 재고는 2만원이며 기말 재고는 3만원이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 2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3만원을 적습니다. 제품의 기초 재고는 4만원이며 기말 재고는 3만원이다. 제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품 4만원, 기말 제품 3만원을 적습니다. 3월에 구입한 원재료 매입액은 8만원이며 직접 노무원가 6만원, 제조 간접원가 8만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재료원가가 모르죠. 직접 재료원가는 여기 기초 3만원 플러스 매입액 8만원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 더하기 8만원 빼기 5만원이면 직접 재료원가는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6만원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 6만원 플러스 제조간접비 8만원 이 세 가지 더한 게 바로 단기총 제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총 제조 비용은 20만원입니다. 단기총 제조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총 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9만원입니다. 19만원. 이 19만원이 제품 계정 차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9만원 옵니다. 이렇게 19만원. 그러면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매출 원가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1. 3월에 직접 재료 원가는 6만원이다. 아까 6만원 그랬죠? 맞습니다. 3월에 단기총 제조 원가는 22만원이다. 단기총 제조 원가가 바로 단기총 제조 비용 같은 말입니다. 22만원이 아니고 20만원입니다. 틀렸습니다. 3월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9만원이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 19만원 맞습니다. 3월의 매출 원가는 20만원이다. 20만원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구매부 근무시간, 수선유지부 매출액, 전력부 전력 사용량, 인사부 점유면적. 보조부문비의 배부 기준은 보조부문비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란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전력부의 전력 사용량이 바로 적당한 배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작업 원가표는 개별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1번에 보면 작업 원가표가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선입선출법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가중평균법 종합 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종합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될 경우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그랬습니다.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이 투입되면 재료비의 완성도, 즉 진척도는 100%가 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내는 공식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 하면 평균법이 되고, 이 평균법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하게 되면 선입 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평균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별해서 구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는 진척도, 즉 완성도가 100%이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 12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600개, 그래서 1200개 플러스 600개 곱하기 100%니까 그냥 수량 그대로입니다. 1800개가 되고, 가공비는 1200개 플러스 600개 곱하기 0.4 여기 있죠? 해서 1440개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에 1800개하고 1440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선입선출법이었다면 요 1800개에서 기초 300개 있죠? 여기 300개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300개를 빼면 1500개가 되고, 가공비는 빼기 300개 곱하기 0.7 하면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제조 간접비는 직접비, 즉 직접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비용을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아니고 직접 노무비도 아니고 기계 감가상각비 제조 간접비입니다. 공장 임차료 제조 간접비입니다.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 아닙니다. 공장 전력비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기계 감가상각비, 공장 임차료, 공장 전력비를 더한 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보조부문비의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높은 방법부터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이 있는데 직접배부법은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고 단계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합니다.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상호배부법은 자기 부문을 뺀 나머지에 모두 배부하기 때문에 완전 배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간 용역 수술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나 정확도나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술을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정확도나 신뢰도가 가장 높고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절충 형식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상호 배부법이고 가장 낮은 것은 직접 배부법. 그래서 답은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8번 개별 원가 계산 시 배부율 및 배부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실제 제조간접비 합계액 나누기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액 나누기 예정 배부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 배부율입니다. 맞습니다.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 기준, 이거 틀립니다. 똑같이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여기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 배부율,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 배부율만 바뀌고 실제 배부 기준은 똑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종합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는 이유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같다면 굳이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모두 소비되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제조 과정의 투입 시점이 같으면 재료비와 가공비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금액이 같을 때,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물량이 같을 때, 재료비와 가공비의 기말장이 같을 때, 이런 경우는 다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 특히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모두 소비됐다. 이런 경우는 재료비 완성도가 10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분해야 됩니다. 투입 시점이 같으면 굳이 구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10번 다음은 무한상사의 원가 재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바로 이런 경우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제공품 원가, 단기 제조원가 나왔습니다. 완성품 수량은 4,000개고 기말 제공품 수량은 1250개인데 완성도가 80%입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1250개 곱하기 0.8
하게 되면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입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더한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완성품 수량 40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해서 5000개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단가를 구하려면 여기 기초 제공품 원가하고 단기 제조 원가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 다 더한 금액에다가 나누기 5000개 하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880원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